Welcome to Q&A Korean class. 오케이, 우리 한국어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토픽2 60회 읽기 영역 32번에서 34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고 우리 내용 같은 것 고르는 문제예요. 우리 32번 문제 볼 건데요. 우리 선택지 먼저 볼게요. 자, 하루살이의 수명은 하루를 넘지 않는다. 2번, 하루살이는 성충이 되는 데에 1, 2주 정도 걸린다. 3번, 하루살이 성충은 애벌레 때 저장한 영양분으로 산다. 하루살이의 입은 성충이 되면서 기능이 더욱 발달한다. 이 하루살이라고 하는 벌레에 대해서 자, 우리가 텍스트를 보게 될 거네요. 그죠? 자, 하루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벌레예요, 벌레. 자, 그 하루살이의 수명, 목숨이죠. 수명은 어떤 생물의 목숨,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뭐, 살 수 있는 기간, 뭐, 이런 거겠죠. 뭐, 인간은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자, 어쨌든 뭐, 7, 80 정도 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루살이는 성충이 되는 성충이라고 하면은 자, 충 보면은 충은 무슨 뜻이에요? 벌레라는 뜻이죠, 벌레. 성은 뭐예요? 우리 성인이라고 하면 뭐죠, 성인? 다 자란 사람이죠, 성인. 그죠? 다 자란, 완성된, 이렇게. 성충은 결국 뭐예요? 다 큰 벌레라고 할게요. 자, 성충이 되는데 1, 2주 정도 걸린다. 3번, 하루살이의 성충은 애벌레 때, 애벌레가 뭐예요? 느리링. 요렇게, 요거, 애벌레, 그죠? 저장한 영양분으로 산다. 애벌레 때 저장한, 몸에 저장한 거겠죠? 영양분으로 산다. 4번, 여기 보면은, 성충이 되면서 더욱 발달한다. 오케이. 자, 우리 텍스트 보겠습니다. 자,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 정도로 수명이 짧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그죠? 수명이 짧아서 붙은 이름이래요. 자, 그러나, 하루살이 애벌레는 성충이 되기 위해 약 1년을 물속에 살고 성충이 되어서는 1, 2주 산다. 와우, 애벌레로 물속에서 1년, 성충으로는 1, 2주 살고 죽는 거겠죠. 자, 하루살이 애벌레는 물속에 가라앉은 나뭇잎 등을 먹고 살지만, 자, 애벌레 때는 물속 바닥에 있는 가라앉은 나뭇잎을 먹고 산대요. 근데 성충이 되면 입이 퇴화한다. 퇴화하는 건 뭐예요? 퇴화하다는 좀 약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뭐, 기능이 좀 단순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닭이 어때요? 닭 날개 있어요? 없어요? 날개. 있죠? 근데 못 날죠? 퇴화한 거죠? 마찬가지로 타조, ostrich. 그죠? 타조도 날개 있지만 못 날잖아. 퇴화한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애벌레 하루살이 경우도 성충이 되면 입이 퇴화한대요.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이유로 자, 성충은 애벌레 때 몸속에 저장해둔 영양분을 소모할 뿐. 자, 소모하다, 써서 없애버리는 걸 소모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영양분을 소모할 뿐 따로 먹이를 섭취하지 못한다. 섭취하다, 뭐죠? 먹다죠, 먹다. 입이 기능을 못하니까 못 먹죠.
그럼 답이, 자, 내용과 같은 건 뭐예요? 이제 하루살이 수명 하루 넘지 않아요? 아니에요. 성충이 되어서 1, 2주 살아요. 성충이 되는데 1, 2주 걸리나요? 아니죠. 예, 성충이 되기 위해 얼마나 걸려요? 1년 걸린다고 했어요. X. 3번 하루살이 성충은 애벌레 때 저장한 영양분으로 산다. 그죠? 여기죠. 성충은 애벌레 때 자, 저장해둔 영양분을 소모하면서 사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하루살이의 입은 성충이 되면서 기능이 더욱 발달한다? 아니요. 성충이 되면 입이 퇴화한다. 되겠죠. 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33번 볼게요. 자, 우리 선택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물 속에 있는 단백질은 기분을 좋게 만든다. 2번, 슬퍼서 흘리는 눈물에는 항균 물질이 빠져 있다. 3번, 슬플 때 흘리는 눈물 속에는 몸에 나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4번, 물리적 자극으로 흘리는 눈물이 슬플 때의 눈물보다 성분이 더 다양하다. 아하, 우리가 선택지를 보니 눈물에 대한 어떤 텍스트를 읽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볼까요? 자, 눈물 속에 속에 있는 단백질. 단백질이 뭐야? 그죠? 우리 고기. 고기. 왜 먹어요? 우리 단백질 때문에 먹죠? 그죠? 프로테인이죠? 자, 2번요. 그 다음에 슬퍼서 흘리는 눈물에는 항균 물질이 빠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균이 뭐예요? 자, 균. 그죠? 균. 어떤 세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보통 항이 붙으면 어떤 의미예요? 안티가 돼요. 안티. 그래서 균이랑 싸우는 거죠. 싸우는 물질이 빠져 있다, 없다 라는 뜻이겠죠. 빠져 있어요, 없어요. 3번, 슬플 때 흘리는 눈물 속에는 몸에 나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오케이. 그리고 물리적 자극으로 흘리는 눈물. 물리적 자극이 뭐예요? 어떤, 실제적으로, 여기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먼지처럼 어떤 형태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자, 어쨌든 물리적 자극으로 흘리는 눈물이 슬플 때 눈물보다 성분 더 다양하다. 안에 성분, 그것을 이루는 어떤 물질들이 더 다양하다. 자, 오케이. 우리 한번 텍스트 보겠습니다. 자, 눈물은 약 98%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나머지는 뭐겠어요? 자, 전체가 98%가 물이고, 나머지는 2%잖아요. 자, 이거는, 나머지 성분은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2%의 성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대요. 첫 번째 나오겠네요. 자, 먼지 같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 때문에 흘리는 눈물에는, 자, 첫 번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흘리는 눈물이요. 네. 그럼 어떤가요? 세균에 저항할 수 있는, 세균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 자, 반면에, 슬플 때 흘리는 눈물에는, 항균 물질뿐만 아니라, 같은 말이 뭐예요? 세균에 저항하는 물질이겠죠? 항균 물질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체내, 몸 안에 쌓인 물질도 들어있다. 그래서 슬플 때 울고 나면 신체에, 우리 몸에 해로운 나쁜 물질이 몸 밖으로 나가, 그죠? 스트레스로 인해 체내에 쌓인 물질, 그죠? 나쁜 물질이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몸 밖으로 나가는 거죠. 눈물을 통해서. 좀 기분이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우리가 경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경험이 있죠? 자, 그러면은, 내용 같은 거 어떤 거예요?
자, 눈물 속에 있는 단백질은 기분을 좋게 만든다? 아니요, 이 단백질은 뭐예요? 세균이 저항하는 거죠. 기분하고는 상관없고요. 2번, 슬퍼서 흘리는 눈물에는 항균 물질이 빠져 있다. 아니요, 여기 흘리는 눈물 항균 물질뿐만 아니라 라고 했죠. 그래서 X. 그다음에 슬플 때 흘리는 눈물 속에는 몸에 나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네, 여기 있네요. 신체에 해로운 물질.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 4번. 물리적 자극으로 흘리는 눈물이 슬플 때의 눈물보다 성분이 더 다양하다. 그거는 모르는데요. 여기에서 글을 봤을 때는 뭐가 더 성분이 다양해요?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이 더 다양하죠. 항균 물질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쌓인 물질도 있으니까. 답은 3번.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택지 먼저 볼게요. 자, 표준시 도입의 필요성은 철도 분야에서 제기되었다. 2번, 예전에는 철도회사가 지역의 기준 시간을 결정했다. 3번, 캐나다에서는 19세기 이전부터 표준시를 사용해왔다. 4번, 철도 승객들은 표준시의 적용으로 불편을 겪게 되었다. 자, 지금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표준시예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죠? 표준시가 뭐죠? 뭐 영어로 간단하게 하면 standard time이죠. 그죠? 이거 M이 너무 많네요. 자, 우리 이게 표준시죠. 표준시. 그래서 우리 이게 정해지는 기준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그린위치잖아요. 그린위치. 그죠? 이거를 한국사는 그린위치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린위치 표준시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텍스트. 네네네. 아니, 보기 선택지에 있는 단어 먼저 조금 보면은, 표준시 도입의 필요성은 철도 분야에서 제기되었다. 철도가 뭐죠? 기차 얘기하는 거죠. 제기되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얘기해 봐야겠는데, 자, 그렇게 철도 분야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는 얘기죠. 논의를 하자. 이렇게 꺼냈다는 거죠. 2번, 예전에는 철도회사가 지역의 표준 시간을 결정했다. 뭐, 괜찮고. 자, 그리고 3번, 4번. 네,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네요. 자, 우리 그럼 텍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중반까지는, 자,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서 지역마다 시간이 달랐다. 그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를 공전이라고 하고, 갑자기 지구과학 시간이 됐는데, 또 지구는 스스로 돌죠. 스스로. 그걸 뭐라고 해요? 자전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태양의 위치가 바뀌죠. 네. 어쨌든, 자, 19세기 중반까지는요,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서, 자, 지역마다 시간이 달랐어요. 네. 이는 철도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기차 이용이겠죠? 자, 철도회사는 본사가 있는 지역의 시간을 기준으로 열차를 운행했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시간이 다른데, 그래서 승객은 다른 지역에서 온 열차를 탈 때마다 자기 지역의 시간과 열차 시간이 달라 불편을 겪었다. 그렇겠죠. 지역마다 시간이 달랐으니까.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캐나다의 한 철도 회사가 지구의 경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를 제안했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죠? 이것이 현재 표준시가 되었다. 자, 지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죠. 자, 얘는 지구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네, 위도라고 하고요. 세로는 뭐라 그래요? 네, 경도라고 해요. 저는 이 말이 헷갈려서
저는 그 위도를 외울 때, 가로, 가위, 가로, 가위, 이렇게 해서 가위로 이렇게 외우는데요.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여튼, 어쨌든, 내용, 그러면은, 자, 내용 같은 건 뭐죠? 표준시 도입의 필요성은 철도 분야에서 제기되었다.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그죠? 철도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철도 회사가, 네, 이렇게, 문제가 제기했죠. 좀 표준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캐나다의 한 철도 회사가, 네, 얘기했죠. 자, 2번. 예전에는 철도 회사가 지역의 기준 시간을 결정했다? 아니죠. 기준 시간이 뭐예요? 태양 위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죠. 3번. 캐나다에서는 19세기 이전부터 표준시를 사용해왔다. 아니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4번. 철도 승객들은 표준시의 적용으로 불편을 겪게 되었다. 아니요. 철도 사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표준시의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됐기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었다? 안 되죠. 반대말이죠. 자, 잠깐 쉽시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When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Korea and Korean, I will be there. 안녕.